자, 16번 어떻게 풀어요? 아폴로니스 맞아요. 아폴로니우스 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 원이 어떤 원이죠? 유진아? 외접원이에요? 아폴로니우스 원이? 외접원이에요? 외접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요? 그럼 외접원이라 부르죠. 어? 왜 아폴로니우스가 왜 붙었어요? 채원아, 아폴로니우스 원이 뭐예요?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어떻게 하죠? 원에 있어요? 아니죠. 내분점, 외분점을 뭘로 해? 그렇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셨군요, 효진 씨. 그래서 AP, BP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A. 그래서 내분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내분점, 여기가 P1. 외분점 하게 되면은 얘가 2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P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찾아줬어요. 그래서 저 P1하고 P2를 뭘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의 도형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얘 둘레 말하는 거야. 원의 둘레. 둘레 구하세요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 P1, P2 구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선분 AB 하게 되면은 이게 몇 칸이야? 얘가 3칸이야. 그 실제 길이가 어떻게 되죠? 얘가 6에 6이니까 6루트 2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P1, P2. 그러니까 지름이 어떻게 돼요? 지름이 4칸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야? 8루트 2란 뜻 아니겠어요? 지름이? 그럼 반지름이 뭐예요? 4루트 2. 그러면 도형의 길이는 8루트 2파이. 복습해야 됩니다. 효진 씨. 자, 19번 볼게요. 자, 원이 둘레 길이를 2등분한대요. 둘레 길이를 2등분한대요. 둘레 길이를 2등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중심을 지난다? 아,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심. 방금 말한 거는. 그러면 얘가 지금 2등분이 됐어요? 아니에요. 얘는 이게 무슨 뜻이냐? 공통현 이 지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중심이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잠깐만요. 요런 식으로 해서 공통현이 지름이 된 거예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얘는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지금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얘는 일단 x 플러스 a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 6의 a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될 거고, 아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리고 3, a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 나오면은 뭐 하기로 했나요? 원이 나오는 문제 뭐 해줘야 돼요? 그려주고 어떤 선을 그려줘야 돼요? 수선의 발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파란색 길이는 뭐냐면은 큰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길이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얘가. 자, 그리고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도 있죠.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 길이, 이 길이, 이게 뭐야? 루트의 a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나머지 한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 한 길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제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2가 나와요. 이렇게. 제가 2.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중심 사이 거리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a 사이 거리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4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2a 제곱에 사라지네요. 플러스 2는 4. a 제곱은 1.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 그래서 1번. 얘는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얘는. 그래서 둘레 길이를 이등분한다. 근데 이것도 내신에 좀 적합한 유형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19번. 기억을 좀 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얘도 잘 나와요. 됐습니까? 넘어도 될까요? 다음에 20번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효진아. 뭐예요? 공식이 뭐예요? 그렇죠. 다른 원방 더하기 k 원방은 0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그랬네. 일단은 넣어봅시다. 짧은 거를 뒤에다 넣어야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16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정리를 해줄게요. 얘가 k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y제곱, 그리고 x는 2x밖에 없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y, 그리고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이 부분 봐주세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얘가 무슨 뜻일까? y의 개수가 없다. y 1창 개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가 중심이 a, 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a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의 1차항 개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y 1차항 개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k는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어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8은 0인 거죠. 얘의 반지름 구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8 넘어가고 4분을 더하니까 4, 8에 30인가요? 33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게 얼제곱이에요. 얘가 얼제곱. 그래서 원의 넓이 하면은 4분의 33 파이. 이렇게. 괜찮아요? 다 풀었나 보네. 자, 21번 보겠습니다. 얘는 원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 위의 점비를 이은 선분 AB 중점 M.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대표형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자, 얘는 포인트가 뭐냐? 닮음입니다. 닮음. 자, 여기에 A가 있어요. 4,1. 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이 되게끔 해가지고 좀 그어줄게요. 접선이 되게끔 이렇게. 자, 이 원 위에 이제 B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B가 있다고 봅시다. AP 중점 하게 되면 누가 M이 돼? 여기가 M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원의 중심 통과게끔 해서 되어 있을 때 얘가 B라면은 그 중점은 어디가 돼? 여기가 M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가 B가 되면은 어떻게 돼? A, B 중점 하니까 여기가 M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게 되면은 그 중점 하니까 여기가 M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저 중점들 이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원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요. 자,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면은 이거 보여요? 이 직각삼각형,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커다란 얘네 둘이 뭐해?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1대2 닮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길이 비율이 1대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작은 원의 넓이죠. 근데 작은 원의 거는 구하지 마세요. 얘는 이 도형의 넓이라는 거는 뭐냐? 얘는 큰 원 넓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닮음이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왜? 길이 비율이 1대2니까 넓이 비는 1대4잖아요. 그래서 큰 원 넓이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큰 원 넓이만 구해줍시다. 큰 원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에 9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 넓이가 9파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겠다고? 4분의 1을 곱하겠다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얘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중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AB를 1대2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3등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길이 비율은 1대3이 되는 거죠. 그럼 넓이는 1대9가 되는 거고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듣고서 이해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바로 암기할 수 있겠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이거 놓치면 한 문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외우세요. 넘어갈까? 그 내분점을 넣을 때는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걸 기준으로 그렇게 곱해주는 아니,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닮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 1일 때 얘가 3이 되는 거야. 1대3. 그래서 길이비가 1대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 얘가 어리면은 여기 반지름이 3얼이 돼야 돼. 길이비가 1대3. 그래서 넓이비는 1대9. 그래서 큰 원 넓이에다가 곱하기 9분의 1을 하면은 이 보라색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됐을까요? 닮음의 비를 이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나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와있어.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 그림을 잠깐 먼저 보죠. 원하고 직선은 세 가지의 종류로 만날 수가 있어요.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해가지고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위에랑 아래랑 그림이 완전히 똑같죠. 뭐만 다르냐? 위에 건 D를 이용했고 아래 건 D를 이용했어요. 어떤 D를 이용하냐? 그게 관건인 거죠. 맞아요. 판별식 D냐 거리 D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원방이 있었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이렇게 해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y를 어디다 넣느냐? 저 y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의 제곱은 얼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판별식 D는 2차 방정식에만 쓸 수 있어요. 함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y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에다가 이제 뭘 쓰겠다고? 판별식 D를 통해 가지고 실근을 판별하는 거죠. 실근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얘가 교점 개수를 연결해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거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고, D가 0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교점으로 따지면 한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허근을 갖게 되면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방법 2. 자, 얘는 원방은 똑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원방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a, b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직선이 얘를 바꿔줘야겠다. 얘를 mn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d를. 그래서 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가지고 뭐 대입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an 플러스 bn 플러스 c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반지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얼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얘는 반지름 얼로 해서 동일해요. 근데 누가 바뀌는 거냐? D가 바뀌는 거죠. 이때는 D가 작고, 이때는 D가 얼이랑 크기가 같고, 그리고 이때는 길이가 크고 D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D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D가 얼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D가 더 작으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방법을 뭐를 가지고서 판별을 하는 거냐?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누구를 보고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y는 ax 플러스 b,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래서 얘는 판단 기준이 뭐냐? 직선 방정식 형태입니다. 생김새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y는 ax 플러스 b 함수 형태를 띄고 있고, 여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띄고 있죠.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1번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왜? 출제자의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직선이 나와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풀이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 없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분수가 나오거나 루트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서 어떤 D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얘를. 자, 넘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뭐부터 봐야 돼요? 직선의 형태를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y는 뭐예요? 판별식. 얘는 대입을 해가지고 뭐를 써야 돼? 판별식 D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D가 어떻다는 거예요? 0보다 커요. 한 점에서 만나면은 D가 0이라는 거고, 만나지 않으면은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 패스해야 될까요? 자, 현의 길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출장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현의 길이가 나오면 이거부터 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얘들아, 우리 겨울방학 기억은 다 날라갔을까? 그런 거야? 이동식 디스크에다 이렇게 좀 담아놔야지 그런 거. 어? 어떻게 해요? 현의 길이 한 길이는 알 거야. 동동이잖아. 네. 그림 그리기 이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요. 절대로 그리지 마세요. 축은 필요가 없어요. 현이 나오면은 축 없이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 풀이 과정처럼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제발. 응?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마시라고요.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약속해요. 원 나오고 직선 이렇게 통과하게끔. 아니, 생각해봐요. 접선인데 현이 있겠어요? 어? 원하고 직선이 접했으면 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이 생기려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 말고 없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세요. X축 Y축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리세요. 현 나오면은. 알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원이 나오는 문제에 원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반드시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바보야. 수선의 발. 그렇지. 수선의 발. 중심에서 수선의 발. 얘는 필수. 그러니까 원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어요. 원주각, 중심각 이렇게도 하고 뭐 평행선 사이 성질, 뭐 억각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되게 원이 많이 나왔었어요. 내접원, 외접원, 그쵸? 중학교 때도. 근데 중학교 때 나오는 원이랑 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원 그림이 다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얘가.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 중학교 그림에서는 당연하게 항상 그려져 있던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지워져 있어요. 중학교 그림에서는 무조건 그려져 있는 이 친구인데 수선의 발이 무조건 그려져 있어요. 중등부 거에서는. 근데 고등부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워진 거를 우리가 그려줘야지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푼 것 같은데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수선의 발은 반드시 필수. 이건 고민조차 하시면 안 돼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꼭 그리고서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중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수. 안 하면 죽어.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그었는데도 뭔가 허전해. 어떻게 푼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심에서 꼭지점 까지 보조선을 그리면 돼요. 보조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뭐 A, B, C 이렇게 해서 알파벳으로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쭉 중심에서 이어주는 거야. 보조선을 긋는 거죠. 내가. 그래서 중심에서 요렇게 교점까지 보조선 딱 그으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선택이에요. 왜 선택이라고 하냐면요. 그냥 일단 그어 놓으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헷갈려요. 문제 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인 수선의 발을 긋고 나서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어놓고 보면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겼어요?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그러면은 얘 중심좌표가 2,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길이가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길이는 뭘까요? 빨간색 길이는 D죠, D.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D는 5분의 2,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세요. 8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네요. 얘가 2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이행서 이거 반쪽짜리 이거 현의 반쪽짜리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뭐야? 9에서 2 빼니까 얘가 루트 5. 그럼 현의 길이는 뭐가 나와요? 2 루트 5.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아래 문제도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 B를 할 때 선분 A, B 길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이죠, 현. 자,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림 그려야겠구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3번 보게 되면은 두 점 A, B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현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2-3번도 그림 그리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원 그리고 직선 나오고 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B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원 나왔으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릴 겁니다.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C. 자, 그러면은 보조선 하나만 더 그리면은 끝나겠죠. 요렇게.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 구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야. 얘가. 됐습니까? 나머지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자, 원의 접선 나왔어요. 접선 나오게 되면 일단 뭐 해줘야 될까요? 얘는 일단 접점 고려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접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축은 필요 없습니다. 축은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필요 없어요. 자, 얘는 바깥에 A 5,0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접점이 P래요. 얘는 접점 문제에서 좋네요. 이렇게. 자,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자, 원 있고 바깥에 A가 있대. A 5,0이야. 거기에서 지금 뭐 했어? 접선을 그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접점이 지금 뭐라고? 얘가 P라고. 일단 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원 나왔으니까 말하기 귀찮아? 수선이 8.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는 보조선까지 그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보조선 그으면은 이렇게 그럼 직각삼각형 생기죠. 됐습니까? 얘는 x-1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은 4, 1, 9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보면은 반지름이 3. 얘는 중심좌표가 1,2. 그럼 파란색 길이 구할 수 있죠. 파란색 길이 얘가 2, 4니까 2루트 온 거보다. 됐습니까? 그러면 AP 길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되지? 4, 5, 20에서 9 빼니까 11, 루트 11. 그래서 답이 루트 11. 괜찮아요? 자, 3-3번 잠깐 볼까요? 자, 얘는 밖에 있는 P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했는데 그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깥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P. 얘가 3,2. 근데 그 P가 막 위치가 저기 오른쪽이 아니고 다른 데 있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축이 없잖아요. 네. 상관이 없어요. 얘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의 위치에 따라서 이 그림 전체가 회전한다 보면 돼요. 저 그림 전체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가 반대편으로 가도 그림 자체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상황이. 얘가.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얘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이 원 접선 있잖아요. 이거 항공우주랑 엮을 수 있어요. 이거 인공위성 아니면은 그 지구와 달의 관계로. 그래서 시그널 이 GPS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행평가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 2학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그 배운 단원이랑 나의 진로랑 엮은 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외부에서의 접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가 인공위성을 보면 되잖아요. 이 P가 이게 지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점이 지금 A하고 B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그리고 지구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보조선까지 필요하겠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O래요. 얘가 O. 자, 그래서 저 그려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위아래 직각삼각형 넓이 당연히 똑같지 않나요? 얘가? 당연히 똑같아. 그리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러면은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가 0,0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13이에요. 얘가 루트 13. 그러면은 선분 PB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2 루트 3.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반쪽짜리 직각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걔가 뭐야? 루트 3이야. 얘가. 그래서 넓이 2 루트 3.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바로 끝나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도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 그치? 그러면 그림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없는 문제를 풀어야 돼? 없는 문제를 풀어야 돼. 왜? 그림이 없는 문제잖아요, 얘가. 그럼 그림 그리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거든. 쉬운 문제라는 얘기야. 네가. 근데 그림이 있다라는 거는 그림 줘도 너 못 풀 거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들면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림 이렇게 없는 애들 그림 그려서 풀고 넘어갈 생각 하셔야 돼요. 이번 중간 때는. 넘어갈까? 자, 필수제 4번입니다. 얘는 원리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어. 최대값, 최소값. 이거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 제발 한 번만 대답해. 그렇지. 얘가 D 플러스 얼, 얘가 D 마이너스 얼이야. 이 문제는 무조건이야. D 플러스 얼, D 마이너스 얼이야. 그림으로 잠깐 볼까? 얘가 원이 이렇게 해서 있고, 그리고 직선이 요런 식으로 해서 지나갈 거예요. 얘도 축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원 나왔어. 뭐 하기로 했지? 수선의 발. 그쵸?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저 빨간색 전을 직선 조금 더 연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심 좌표 지금 C입니다. 얘가. 그러면은 얘가 저 위 점이 어디일 때 최대가 되는 걸까? 얘가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가 P, 여기가 Q. 그쵸? P가 될 때 제일 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지구 반대편에 가 있는 거잖아, 얘가. 그쵸? 이거 Q는 뭐야? 바로 가장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Q일 때가 최소, P일 때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P까지 거리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빨간색이 D잖아. 파란색이 얼이고. 그러니까 이게 D 플러스 얼이라는 거야, 이 길이가. 응? 그리고 Q하고 직선까지 거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 마이너스 얼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은 사실 얘는 그림까지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D랑 얼만 구하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만났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부터 해? x-2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네. 그러면 얘는 2,-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D는 뭔데? 중심 2,-2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래서 얘는 5분의 8 플러스 6 플러스 6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가 뭐가 나오지? 20인가? 그래서 4가 나와요. 얘가 D는 4. 이해됐어요? 그럼 D 나왔고 얼 나왔죠? 그럼 최대값은 뭡니까? 6. 최소값은 뭡니까? 2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림 그리지 않고 D 얼 구한 다음에 D 플러스 얼이 최대값, D 마이너스 얼이 최소값 암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잠깐만 앞에 봐봐요. 내가 우연히 말이야 얼이 6이 나왔어. 그러면 D 플러스 얼 하게 되면은 10인데 D 마이너스 얼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거리가 마이너스 2일 수 있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D보다 얼이 더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그림상
직선이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중심에서 수선의 발. 이 빨간색 길이가 최대값인 건 맞아요. 그래서 D 플러스 R이죠. 이 빨간색 길이. 얘가 D 플러스 R.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최소값 0입니다. 사이 거리가 없어요. 직선 위에 올라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최대값만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값만 구하세요. 이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면 D 플러스 얼마 계산하면 되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얘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최대 최소 학교 무관하게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얘는. 됐습니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는 원하고 기울기가 m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접선 방식 공식이에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 외우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왜? 얘는 제한이 있어요.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면은 못 써요. 그래서 얘는 내신 때 절대로 나오지 않는 공식으로 유명한 친구예요. 왜? 아니, 여러분, 학교 시험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주겠냐고요. 당연히 중심은 이동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식을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는 0%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문제로는 안 나오고, 그리고 얘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 얘가. 그래서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원 위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얘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좋은 공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식 만들고 갈게요. 그래서 자, 얘는 평행이동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중심이 a, b인 원입니다. 자, 여러분 x-a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x-a 이게 곱해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x랑 이 y에다가 x1, y1을 한 번씩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했을까요? x 대신에 x1 한번 넣고 y 대신에 y 한번 넣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걸로 끝나요. 그냥 예시를 들게 되면은 x-1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얘가 5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위의 점이 4,6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4,6에서 접선 구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x 대신에 4를 한 번 넣어. 그래서 얘는 4-1 x-1 더하기 6-2 y-2는 5의 제곱. 이렇게 접선 구하면 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3x-3 4y-8 이게 25. 그래서 3x 플러스 4y에 얘가 11이네. 마이너스 36은 0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끝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올바른 그건 아니긴 한데 근데 어째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에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이 접선 방정식을 맞췄느냐가 이제 채점 목적인 거지 어떤 공식을 썼느냐가 채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막 뭐라 그러면 그냥 너희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기부라도 써주지 않을까? 오 얘가 자기만의 공식도 만들었어? 하면서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됐어요. 이건 문제 풀면서 보죠.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직선 뭐뭐에 평행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평행에서 말하고 싶은 거가 뭐였냐면은 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쓰세요라는 게 원래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 이런 형태로는 내가.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행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평행하면 저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저 원이랑 접한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얘 형태 보세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어떤 d를 써야 됩니까? 어떤 d를 써야 돼요? 아니죠. 3x 마이너스 y인데 거리 d죠 얘는. 그쵸? 그래서 얘는 d는 어를 쓰라는 얘기예요. 접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d는 얼 쓰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가. 그래서 0,0이라는 애랑 거리 d 구해놓고 반지름이 2루트랑 같다라고 그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d 쓰게 되면 어떻게 나와? 루트 10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 반지름이 뭔데? 2루트. 그래서 절대값 k는 뭐야? 얘가 2루트 20 이렇게. 이게 4루트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하면은 직선인 방정식 두 개 나오잖아요. 플러스 4루트일 때 마이너스 4루트일 때. 이해돼요? 됐습니까? 아까 그랬잖아. 이거 직선 생김새 보고서 판단하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응? 근데 만약에 말이야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 y는 3x 플러스 k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이용하는 거야? 얘는 그렇지. 대입하고서 한 배씩 d가 0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공식 이용하는 방법은 좀 추천하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죠. y는 3x 플러스 n 아니면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해가지고 두 가지 d를 이용하는 방법. 얘는 d는 0, 얘는 d는 얼 이렇게 됐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원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나왔어. 얘가. 그래서 원 위에 2,1이 있어. 그러면 x 대신에 2 한 번 넣고 y 대신에 1 한 번 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x 더하기 y는 5. 그쵸? 그래서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5 끝났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 얘는 중요하죠. 얘는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거든요. 얘는. 자,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우리 하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 일단 그림부터 그렸잖아. 그치? 일단 그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2,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접선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 중심 수선의 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내가 접선 나오게 되면은 뭐 하라고? 접점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접점부터 잡아주세요.
자, 그럼 이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뭐 P라고 할게요. 접점을 내가 뭐 A, B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X1, Y1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A, B라고 할까요? 이렇게 A, B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두 번째로 접선 방정식. 접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접선 L. 그러니까 이제 1번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자, 이 접선 L은 지금 누구랑 누구를 지나면요, 이 P라는 점이랑 뭐 A라는 점 이렇게 해서 지나고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A 2,3을 고정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P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자, 1번은 뭐냐면요, 고정점 A 지나는 직선.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 y 빼기 3은 기울기 모르니까 m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2번은 뭐냐? P라는 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P라는 점에서 이 접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y는 c. 이해했어요? 아, 미안해. 이거 좀 쓰자. P에서의 접선.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4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접선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요, 여기서 d는 어를 쓰면 돼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2,3을 대입하면 돼요. 2,3을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뭘 하면 되냐, a, b를 대입해요. 원의 방정식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요. 얘가 원방 대입이라고 써주세요. 원방 대입.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여기 좀 봐주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이 1번입니다. 1번을 더 많이 추천을 할 거예요.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쓰고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하는 걸 추천해요. 왜? 아래 보시면 알아요. 얘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기울기 합을 구하세요. 기울기 곱을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m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우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우게 되면은 기울기에 대한 걸 또 구해야 돼요, 얘가. 그래서 점점 풀이 과정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정점으로 해가지고 접선 세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아래 그 문제를 좀 풀어보죠. 7-3번을 좀 볼게요. 얘 1,2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접선을 뭐라고 볼 거냐? 고정점 1,2를 지나는 직선 이라고 해서 볼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y 빼기 2는 기울기는 m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1,2고 얘가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중심 좌표가 지금 3,5고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지금 1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이용하기로 했어요? d는 얼 이용하기로 했었잖아요. d는 얼.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식 형태 바꿔주고, 왜? 공식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d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 3,5예요.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3,5 대입해 3m이니까 2m 마이너스 3 절대값.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1.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모에 있는 루트 우변으로 넘겨주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2m 빼기 3의 제곱은 뭐가 나와야 돼? m제곱 플러스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 얘가 3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근데 기울기의 뭐를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야. m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뭐 써야 돼? 근과 계수. 그렇지? 그래서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m1, m2 더하면은 4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 합하면 4예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되나요? 자, 그리고 7-4 얘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일 땐 다르게 봐야 돼요. 접선이 수직인 경우는 조금 유형이 달라요. 얘가 그림으로 좀 볼게요. 얘가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수직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됐어요. 여기가 직각. 그리고 원이 나오니까 수선의 발 꼭 그려야죠. 수선의 발. 여기까지. 자, 뭐가 보이시나요? 정사각형이 보입니다. 얘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는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돼 있어요. 얘가 자, 중심좌표 보게 되면은 얘가 0,a고요. 반지름이 지금 2입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로 수직이라고 돼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점에서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0입니다. 얘까지 있어요. 하나만 하면 끝나요. 이 보라색 길이 뭐예요? 얘 2루트이죠. 그래서 a는 2루트입니다. 0,a랑 0,0 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사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1대1대 루트 2. 압도적으로 차이가 커요. 방법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 이용하시는 거예요. 1대1대 루트 2. 그리고 얘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수성, 동동, 영복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이용한 문제 출제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거 A 구하는 그걸 모르겠어요. 0,0이랑 0,a랑 사이 거리가 a잖아요. 네. 2루트는 그 정사각형 대각선이고요. 네. 그 길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a는 2루트이에요. 네. 양수라고 했거든요, a가. 됐습니까? 끝났네요, 원방. 잠깐만요. 이거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질문 받는 게 낫겠다. 오케이. 이게 걱정인 게 과제가 너무 적은데. 괜찮아요. 난 내가 안 괜찮잖아요. 왜안 괜찮아요? 응? 별로 뭐 배우는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이 좀 집중해가지고 원반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충분해? 복습함으로써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저 그러면은 이번에도 복습을 했었겠네, 그치? 그러면은 오늘 DT 성적 보고하면 되겠다. 오늘 DT 했는데 전원 통과하면은 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과제를 계속 적게 주면 되는 거고. 너 오늘 DT 봤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은 그냥 과제만 대충 하고는 나머지 놓은 거잖아. 그러면 더 괴롭게 만들어야지. 그치? DT 어려워요. 2명 통과했어요, C에서. 제약이 100점. 이제 할게요. 응. 남은 한 명. 키우는 친구 우찬이. 남은 한 명도 100점이에요? 아니 우찬이 60점. 찍은 거 아니야? 걔가 설명 다 했어. 내가 해가지고 DT 제약이 뭐 풀어보라고 했는데 제약이가 설명 다 했어.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했으면은 다 맞아. 근데 안 했으면은 다 틀려. 그래서 이번엔 DT 평균이 37점이더라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복습하시죠.